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드론 무인기의 개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드론이 열풍을 불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가성비 끝판왕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현재 드론이 각국마다 얼마나 나왔는지 또한 한국의 현재 무인기 현황 등 다양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최근 중국 공군이 적의 드론 무인기 때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한 결과 작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TV는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훈련 중 드론 무리를 겨냥한 대공포 사격 명중률이 단 40%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론의 빠른 속도, 작은 크기, 비행 경로 변경 능력 때문에 정확한 사격이 어려웠고 포병들이 목표물을 쉽게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훈련을 시행한 연대소령은 인민해방군의 최근 방공훈련 목표가 다양한 거리에서 무인기 방어 역량을 시험하고 향후 훈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식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군사분석 논평으로 이번 훈련에서 사용된 포가 1990년대나 2000년대에 제작된 구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명중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구형 모델만으로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파방해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자동소총을 병행하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드론 생산국으로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을 통해 현대전에서 무인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스마트하고 빠른 무인 드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번 훈련 결과를 통해 중국군이 드론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빠르게 대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7년까지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중고도 무인기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며 기체 한 대당 수백억 원의 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 공군은 최소 9대에서 최대 10대 이상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며 중고도 무인기 전력은 총 4개 기체로 구성됩니다. 또한 지상 통제 시스템과 대형 안테나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개 군단 도입과 교육, 정비 지원, 엔진 및 예비 부품을 포함해 1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산 무인기의 양산 속도가 가속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한국군의 무인기 생산이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항공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가운데 예멘 반군의 공격 역시 멈추지 않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 당국은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해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드론사령부의 무인기가 단순한 야전 전술용이 아닌 북한 후방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을 정찰하거나 북한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꼬리 날개가 없는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 개발 이후 가오리 X2의 개발이 빠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군사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비공개로 최초 시험 비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발 중인 가오리 X2는 길이 12m, 날개폭 20m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시제품 생산을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KF-21 전투기의 양산형 기체가 배치되는 2026년부터 무인 편대, 비행이 가능한 다양한 핵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군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항공기 형상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부터 저피탐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을 낮추는 저피탐 형상과 전파 흡수 물질을 적용한 항공기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레이더 반사율을 최종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꼬리 날개가 없는 특수 모형을 제작한 후 비행 시험을 진행해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검증했으며 이를 통해 무인 항공기의 필수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고성능 스텔스 항공기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기술 고도화와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제 한국의 스텔스 기술 역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F-117 스텔스 폭격기가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친 이후 한국도 스텔스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스텔스 형상 설계 및 재료 개발 과제를 개시하며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스텔스 기술 발전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ADD는 300여 종의 무기 유기 금속계 물질을 활용해 스텔스 테스트를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나노 스텔스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ADD는 새로운 레이더 흡수 물질을 개발하면서 각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인 연구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술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이후 블록3부터 내장형 웨폰 베이를 장착하고 스텔스 절연 재료를 적용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거 송골매 무인기가 작전 배치되긴 했지만 운영 고도가 낮고 전투 행동 반경이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해 중고도 무인기 개발이 시작될 당시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는 전망 속에서도 과감히 도전에 나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반도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 무인기 판매를 거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고고도 무인기가 휴전선 근처에서 운영될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송골매 무인기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고 튀르키예처럼 유도 무기 운용이 가능한 고성능 다목적 무인기로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자 미국 NPS의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와 전투기 등 항공체계를 극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무인 스텔스 체계가 무인 드론과 연계된다면 KF-21 전투기가 몇 차례의 개량을 거쳐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강력한 화력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KF-21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적의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접근해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군사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총 1,025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무인 스텔스 전투기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의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고려해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설계 변경이 그 사례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이번에 공개한 시제 모형 그대로 엔진을 완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F-414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개한 로드맵을 살펴보면 초기 개발 단계의 엔진부터 15,000파운드를 넘어 18,000파운드급 추력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 엔진은 KF-21 블록3와 5세대 이상의 무인 전투기에 적용될 예정이며 최초 개발 단계부터 이 정도 수준의 성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과연에서 검토 중인 엔진 소재는 섭씨 1625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온도를 버틸 수 있는 엔진이라면 18,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련 논문에서 1800K 소재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F-414와 같은 15,000파운드의 추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단 2년 사이에 엔진 내열 온도를 100K 증가시키며 목표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핵심 기술인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현재 국산 엔진의 본격적인 가동 및 시연이 진행되고 있으며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활용한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 엔진 관련 실험도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전개되며 기존에는 군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장비도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저가형 상업용 드론입니다. 특히 1인칭 시점 FPV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탄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적극 도입하면서 사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개조를 통해 폭발물을 탑재한 자폭 드론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은 시속 100에서 18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20km까지 이동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건물,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며 러시아군의 킬체인 체계를 교란하거나 타격 분석 과정을 지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FPV 드론의 운용은 저렴한 비용과 대량 생산 가능성, 그리고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인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핵심 전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FPV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무인기를 격추하고 러시아군의 공격 작전과 피해 평가를 지연시키며 전장 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FPV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위장 패턴을 적용하거나 드론 후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군 역시 다수의 FPV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며 치열한 드론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전술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드론 운용 및 대드론 전술을 포함한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일부 병력은 실제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드론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운용해왔으며 최근에는 자폭 드론을 개발하여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까지 더해질 경우 북한군의 드론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FPV 드론은 새로운 군사적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간단한 개조와 기본적인 훈련만으로도 저비용으로 강력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은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항공 시스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무인항공 시스템이 현재 미국 본토와 글로벌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전쟁 수행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업적 혁신과 인공지능 자율 능력,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무인 시스템은 다양한 군사 조직과 비국가 단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비용과 쉬운 접근성 덕분에 감시, 방해, 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어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가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무인 시스템의 동향과 위협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인식하여 적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무인 시스템 기반의 위협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여 적대 세력의 작전을 방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군대 자산과 시설 방어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속하고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무인 시스템이 주도하는 미래 전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군 개념을 발전시키고 군 조직 개편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적의 전략적 우위를 상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통해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안보 및 국방 위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미래 전쟁 환경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무인기의 대부분은 지상 조종소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지만 발키리는 AI가 스스로 비행을 조종한다는 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도 이에 준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전문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가 3시간 동안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 양산이 시작되면서 한국 또한 무인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뒷받침하며 최근 천공투 수출 성공에 이어 K방산의 미래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전체 임직원의 약 60%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R&D 중심 기업이며 단일 방산 기업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 종합 솔루션, 초소형 유도탄을 포함한 스마트 무장을 개발하며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할 종합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비 고스트 기반의 정찰형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찰형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은 2027년까지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을 감시 및 정찰하며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LIG 넥스원은 2015년부터 무인수상정 핵심 시리즈를 연구 개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무인수상정 설계 및 건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이 실전에 배치되면 해외 방산 시장 공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은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할 수 있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 발사대를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며 핵심 시리즈에서 성공적인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기술력은 림팩 훈련에서 비기어 기흥 6발을 100% 명중시키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LIG 넥스원은 무인 수상정의 무장 및 탐지 체계를 모듈화하는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 다변화와 다양한 임무 장비 탑재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전 반경 확장을 위해 적외도 상형 위성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K방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미 육군협회가 1950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약 800개 이상의 방산 기업이 참가하여 최첨단 지상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태경전자 등 10여 개의 한국 방산 기업들이 참가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주포와 특수드론을 출품하며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태경전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태경전자는 야간작전 지원을 위한 조명방송 드론을 출품했으며 이를 통해 군사부문에서는 국경감시, 민수부문에서는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90여 개국 700개 이상의 업체와 기관이 참가하여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AI 탑재 무인 전투기 XQ-58 발키리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인 현대 무인기는 지상 조종소에서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지만 발키리는 AI가 직접 비행을 제어한다는 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 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하여 발키리가 3시간 동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는 중요한 기술적 성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와 양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도 무인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휴먼형 로봇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기에도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이미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와 킬웹 작전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킬웹은 기존의 킬체인보다 더욱 정교한 타격 절차를 통해 적의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루는 유무인 복합편대 전술은 킬웹 작전에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 체계 개발을 위해 고강도 경량 소재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전자전,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 전투기는 미래 공중전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비행체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무인 전투기가 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무인기 기술이 차세대 전술의 핵심이 될 것임을 일찍부터 확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술 체계를 준비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2026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군용기 성능 개량, 정비, 그리고 무인기 종합체계 개발 분야에서의 비전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991년 UH-60 한국군 주력 헬기를 국내에서 처음 생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 및 정비 역량을 발전시키며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1979년부터는 한미 군용기 5,000대 이상을 창정비하고 성능을 개량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군용기 정비센터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다양한 무인기 플랫폼 개발과 함께 발사체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략급 무인기로 운용될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에도 참여 중이며 해당 무인기는 고성능 감지기를 탑재해 고도 10에서 13km에서 한반도 상공을 20시간 이상 실시간 감시 및 정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대한항공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2023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인기는 점점 진화하며 K방산 시장에서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개발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힘써주시는 개발진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추천, 알림 설정해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